보니까 아침 일찍 남자분들만 잔뜩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기 좋았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늦지 않고 이제 와주시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전부 다 합격하실 거죠? 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다 합격합시다. 자, 옆에 분 쳐다보고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꼭 합격할 겁니다. 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약속했던 대로요, 요약집을 보시면 57페이지입니다. 자, 57페이지 보시면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그 부동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상의 부동산, 즉 토지 그리고 그 정착물, 협의의 부동산 요거하고 일치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밖에 토지 정착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의 것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의 부동산은 아니다. 그거였죠. 그리고 중개사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개사법 3조에 나오는 그 법정 중개 대상물 요거하고도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부동산이라고 할 때 그 부동산은 토지 그리고 건물 그리고 분양권, 이때 분양권은 특정한 분양권이다. 거의 대부분 모든 분양권이다. 그래요. 모든 분양권이다. 그리고 부분적인 입주권이다. 그래서 입주권 중에서는 도정법상의 입주권 그리고 뭐 빈집 관한 법 거기에 관한 입주권 요 두 가지만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으로서의 부동산이다. 그리고 입주권을 거래할 적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에 그죠? 거기 서식에 보면은 종전토지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부동산이다. 그리고 거래라고 할 적에는 모든 거래, 매매, 교환, 임대차, 뭐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일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매매만이다. 단 분양권의 경우에는 최초의 분양권의 공급 계약조차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으로서의 거래에 지금은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인데요. 신고는 당사자 신고를 원칙으로 해서 당사자가 있을 시에는 당사자가 신고한다. 근데 그 신고는 공동으로 하는 거고 단 제출만큼은 반드시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1인이 하는 거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당사자가 신고를 하든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한 신고든 기본적으로 신고를 다른 사람한테 대리하여 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신고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한다. 다만 기억하셔야 될 게 제출하는 것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대행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시에는 논리적으로 대행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때 대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사자 신고의 경우에는 이때는 위임장 그리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데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이 찍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자필 서명이 되어 있다. 그것이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한 신고서 제출은 반드시 누구한테만 대행시킬 수 있냐면 소속공인중개사. 그리고 이때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 여부를 묻는 게 아니고 이때 개업공인중개사의 뭐 위임장 같은 것도 별도로 필요로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무조건 갖다가 넣는 그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고는 공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동신고라고 해서 한 사람이 거부할 적에는 그때는 애매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신고를 거부했을 시에는 1인 신고도 인정한다. 단 1인이 신고할 적에는 그때는
계약서 사본하고 그리고 사유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한다. 이때 신고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가 아니라 물건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 신고 필증을 교부하는데 요게 과거에는 즉시 교부한다였지만 지금은 지체 없이 교부다. 왜? 거민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체 없이로 고쳐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신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고서를 갖다가 신고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고, 그래서 신고 필증을 받으면 그건 거민받은 것으로 봐. 그래서 이제 별도로 신고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아마 예행 연습 삼아서 여러분들하고서 같이 수업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게 이제 57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부동산 하면 토지, 건축물, 분양권하고 각종, 그 다음에 입주권, 그 다음에 도종법상, 그리고 빈집. 그런데 모든 입주권 아니다. 그리고 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하고 일치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거래라고 했을 때 그 거래는 매매다. 단 분양권의 경우에는 공급계약까지도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서 만자는 분양권의 공급계약만, 그게 아니라 매매와 분양권의 공급계약 만, 요렇게 읽어야 되죠. 그 다음에 신고 원칙은 당사자 신고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 있을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신고관청은 물건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한다. 그리고 이제 신고 방법이 나왔죠. 당사자 신고와 개업공인 신고가 있어서 당사자가 신고를 할 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그 뜻이다. 그리고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가능하고 1인이 거부해서 단독 신고도 된다. 그때는 계약서 사본 그리고 사유서를 제출한다. 그래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신고서 제출은 당사자 1인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건 제출 대행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신고는 대행시킬 수 없으나 신고서 제출은 대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시에는 논리적으로 제출 대행의 문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제출 대행 시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요한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당사자 신고 원칙이나 개업공인중개사 있을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다. 그래서 이거는 법무사 같은 사람들한테 이걸 대행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수시 모두 서명 날인한다. 이때 서명 날인은 서명 및 날인이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이다. 예, 그 다음에 신고서 제출, 소속공만 제출 대행 가능하고, 이때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 여부 묻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도 여기 위에 서 있었던 거 신분증 사본, 위임장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니고, 예, 이런 것들 같이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보시면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그죠? 또는 쌍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한다. 즉 부동산 거래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 없다는 뜻이다 라는 거예요. 국가 등이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 없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거 했으니까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될 게 있어요. 농지법에서, 그죠? 여러분들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요하는 경우를 논하고 불요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일 적에 그때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하면 틀린다 그랬죠? 일방 당사자일 때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자일 때야, 취득하는 자일 때야, 거기에는 일방 당사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난다. 제발 기억하자 그랬어요.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자, 여기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자, 매수인이 있고요, 매도인이 있어요. 이럴 때 이게 농지였어요. 농지인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국가야. 그리고 여기가 일반인이야. 그러면은요, 이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왜? 이때는 농지증이 필요 없어. 근데 여기가 개인이고요, 여기가 국가야.
이럴 적엔 농지증 필요하다, 농지증 필요 없다. 이때는 요구한다는 거예요. 즉 국가가 일방 당사자일 적에 농지증을 부여한다 하면 틀려. 농지증은 누구일 때? 국가가 농지를 취득할 때, 국가 등이 농지 등을 취득할 적에는 농지증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어느 경우든 둘 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누가 하니까? 국가에서 해버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보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때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해가지고, 이때는요 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이 체계, 이거에 의할 적에 의해서 거래 계약서를, 즉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럼 매매 계약서 작성함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가 작성이 돼 버려, 그냥 저절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별도로 한다, 안 해도 된다. 예, 이건 안 해도 된다. 다만요, 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요거는요, 여러분들, 이거하고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들 58페이지를 보면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 있죠? 거기 보시면 3번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체계가 바로 뭐냐면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검증 시스템, 이거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지금 57페이지에 끝에서 세 번째 줄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즉 부동산 거래 계약 체계, 요 두 개는 같은 거요, 다른 거요? 앞에는 거래 계약, 이거 뒤에는 가격 체계야. 뒤에는요 가격 체계고 여기는 계약 체계예요. 두 개는 달라서 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요거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다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뒤에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 한번 보세요. 58페이지에 거기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 다른 말로 시스템이라고 돼 있잖아. 이걸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여기는 하여야 한다. 이거 다른 거야, 두 개는요. 예, 그래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에 의할 적에는 그거는 여러분들 이때 별도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한다, 안 해도 된다. 자, 고개 드십시오. 두 가지 경우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매매의 일방 당사자일 적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별도로 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야. 그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서를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을 시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요 두 가지 예외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여러분들 거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은 부동산 가격 시스템하고 가격 검증 시스템하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건 다른 거라는 거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은 구축 운영할 수 있다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해야 한다 해서 두 개는 별개의 거다.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은요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서, 여러분들 우리가 중개사법에 있는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뭐요? 이거라는 거요. 당물인권 거기 개조명, 이 중에서 이거 빠지는 거요. 그러니까 남는 게 뭐가 남아? 당사자. 거기 1번 보십시오. 뭐가 있어? 당사자의 인적사항.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가 뭐요? 물건의 표시. 뭐요? 물건의 표시. 그래서 그게 뭐냐면 3번, 4번이요. 3번, 4번. 됐어요? 3번, 4번. 그 다음에 거가 뭐요? 거래 금액.
거가 거래금액. 그게 몇 번에 있냐면 여러분들 거래금액 5번에 있잖아. 실제 거래 가격.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계약연월일. 그래서 그게 몇 번이냐면 2번이요. 58페이지 2번 보면 뭐요? 계약일, 중도금, 그 다음에 지급일, 그 다음에 잔금 지급일. 계약 연월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그런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수시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걸로 그게 7번이요. 7번 조건 기한. 일단 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건 없어.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그 다음에 기타, 그 다음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이것은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빠지는 게 뭐가 빠져? 인권규명 없다요. 뭐가 없어요? 인권규명 없다. 그 얘기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투표를 하는데 무기명 투표야 아니면은 기명 투표요? 무기명. 왜? 기명 투표하는 건 인권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기명은 인권 유리냐. 그래서 기명은 인권 없다야. 그래서 인권 기명 없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할 적엔 요 부분이 없어. 대신에 여기에 없는 대신에 이게 추가되는 게 뭐냐면 개업공에 관한 거요. 뭐에 관한 거요? 그래요. 근데 이 개업공인에 관한 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떨 때만 그래 있을 시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얘기는 당사자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시. 누구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당사자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을 시에는 이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같은 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리고요 이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이것은요 우리가 표시광고사항하고 동일해. 뭐하고요? 표시광고사항하고 동일하다. 여러분들 표시광고 기억나요? 예? 표시광고가 뭐였죠?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면 어떻게 해? 예? 1학년 일반 인자가 표시광고를 제대로 못하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여러분들 이 표시광고가 인터넷에다가 물건을 올리거나 아니면 현수막을 갖다 걸 적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해야 될 건 개업공인중개사 개인에 관한 걸 뭐가 들어가? 성명, 개업금서 성명, 그 다음에 사무소에 관한 걸로 사무소, 그렇죠? 상호 들어갈 거고 전화번호 들어갈 거고 연락처야 그게.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 소재지 들어가죠. 그래서 연락처, 상호, 소재지 들어가고 개업공인중개사에 성명 들어간다니까. 그게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에 있을 시에 요상 그것도 똑같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 거기 한번 볼까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있을 시 6번 보세요. 있을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첫 번째 뭐가 들어가? 인적사항. 그리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 보니까 소재지, 상호, 어째 달라 같아? 가짜소. 표시광고하는 저 방법하고 이게 같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예. 그 다음에 8번, 9번 여러분들 거기에 별표해 놓으세요. 8번, 9번. 별표가 밑에 있네. 그죠? 예, 그 당구장 표시 밑에 보면 8번, 9번의 경우에는 어디의 경우에만? 예, 투기과열지구, 그죠? 그 얼마? 3억 이상인 경우. 거기에만 8번, 9번이 들어가서 8번의 경우는 뭐냐? 자금 조달 계획. 9번의 경우는 뭐냐? 입주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8번, 9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8번, 9번은 어떤 얘기냐면요. 투기과열지구가 뭐 하는데요? 분양권이 휙휙 날아다녀서 뭐해서? 분양권이 난리를 쳐가지고 분양권을 전매 제한하는 지역이야. 분양권을 어떻게? 그러니까 분양권을 전매 제한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남한테 팔지 못하게 하는 거야. 분양권을. 예.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분한테 전화 왔어요. 전화 받았어.
그 전화 받은 내용이 뭐냐? 아이, 자기는 이게 전매 제한 지역인 거 모르고서 분양권을 샀는데, 아, 이게 아주 너무 난감하다는 거야. 어차피, 그래가지고 산 게 뭐냐면 남한테 팔지 못해서 난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살 수 없는 걸 사놓으니까 이게 너무 거북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들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우리 사는 동네 백오 신도시였어. 시흥의 백오 신도시 여러분들 뭐 한참 선전하던 거 옛날에 기억나죠? TV에서 서울대가 있는 뭐 그거. 거기에서 그 상가를 사놨다가 그래가지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거기가 이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남한테 팔지 못하게 하는 거야. 뭐하게? 분양권을 남한테 팔지 못하게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팔지 못하니까 그 분양권을 사는 사람은 남한테 팔아 못 팔아? 못 파니까 최초의 분양권, 그러니까 분양 누군가가 공급 계약을 맺었어. 그 사람이 다음 사람한테는 팔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산 사람이 그 분양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분양권을 살 적에는 그때는 남한테 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사용할 거다라는 걸 입증해야 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분양권 팔 적에 돈 다 내 아니면은 계약금만 내고 땡치는 거야. 왜? 중도금 잔금은 어떻게 돼 있어? 어차피. 그렇잖아. 그런데 그거 내일 자기가 지불할 수 있는 계획을 써서 내는 거야. 즉 남한테 팔게? 그리고 나는 입주하겠다는 그 입주 예정 시기를 그걸 적어서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남한테 팔게?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입증해내 놓으라는 거야. 나는 정성 가가지고 거기서 빠찡거 해가지고 돈 벌어서 이거 살 거다. 그거 써서 내야 되는 거야. 그냥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라는 것 자체가 주는 의미는 그거야. 단 금액이 얼마 이상? 3억 안 되는 것도 있나? 투기과열지구라 잡혔다는 건 3억 안 되는 게 사실은 없지. 요게 그런 내용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근데 건물이야 주택이야. 돼서요? 거기에는 3억 원 이상인 경우, 그죠? 이때는요, 여러분들, 자금 조달계획, 그리고 입주계획까지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예,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뭐냐? 이거 봐봐. 당사자가 들어가고, 물건 표시가 들어가고, 거래 금액이 들어가고, 계약료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들어가고, 있을 시에 조건 기한,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시에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그 다음 두 번째로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관한 걸로 소재지, 명칭, 그리고 연락처,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투기과열지구에서 얼마? 3억 원 이상, 그때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낸다. 이게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야. 이거 별도로 외워야 돼. 여러분들 다 아는 거야. 예, 다 아는 거요. 아이, 고개 드셔. 자, 당물, 인권, 거기, 개조명이라고 하는 거래계약서 사항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 사항은 흡사한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빠져? 기명인권 없다는 거예요. 그거 빠지고. 대신에 누가 있을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투기과열지구야. 그럴 적에 얼마 이상이면? 그러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이 들어간다. 그게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거 필요한 거야? 사실 필요 없는 거야? 이게 왜 필요해? 이거 필요 없어. 왜? 부동산 거래 신고서가 있는데, 그거 보고 작성하면 되지. 이게 왜 필요해? 근데 참, 예, 불필요한 그런 내용이고, 시험에서 또 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필좀 준다 그랬죠? 며칠 내줘? 예, 즉시 아니라 그랬어요. 지체 없이 교부. 그래요. 그 다음,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뭐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이 지닌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등기 신청을 하려면 뭐 하려면? 등기 신청을 하려면 원래 뭐 받아가야 돼? 거민 받아가야 되는데, 거민 별도로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되고 그 부동산 거래 거기 신고필증 있죠? 그 신고필증을 거래계약서에 첨부하게 되면 이걸로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 아니 부동산 거래 신고 아니라 등기 신청을 할 수,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여러분들 거기에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 여러분들 한마디로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왜 도입됐는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요, 도입된 이유는 거민을 대체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두 개의 차이점, 왜 거민을 대체하는가? 이 거민은 짜가라고 쓸 뻔했어요. 가짜 계약서 갖고 거민을 하더라는 거야.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집까지 사람은 다 과거에, 여러분들은 나이가 29이니까 몰라. 예, 나이 든 사람들은 좀 알아요. 옛날에 거민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이거 법무사가 가짜 계약서 갖고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거 없던 시절, 그 시절에는 가짜 계약서, 다운 계약서 갖고서 법무사가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주던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 이제는 진짜 계약서로 하자는 거야. 그러면 왜 거민은 가짜 계약서가 이게 됐었냐? 그땐 목적이 뭐가 더 중요했냐면, 이때 목적은 이거요. 가짜로라도 부동산 거래가 있게 되면 신고를 해서 등기부상 소유자랑 실제 소유자를 좀 일치시키자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이 없어. 그럼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갖다가 언제까지 없애야 돼? 등기는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원래. 근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 못해. 그 이유는 일제시대가 있었다니까. 일제시대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땅들 다 일본 사람 거였어. 그 사람들 다 넘어갔잖아. 넘어가면서 그 땅이 다 누구 게 됐어? 그쵸? 난 사람, 깬 사람, 그 사람들 거 됐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니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또 양심이 중요하지 않아. 내 땅 되는데 뭐 양심이 하여간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걸 다치 명의로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실소유자하고 저기를 진짜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 동네에서 있잖아요, 몇몇 사람들 저기 세우면은 그 동네 어리숙한 사람들 몇 명 도장 받아가지고 그 술 사주고 그리고 직장 만드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상 소유자랑 실제 소유자가 다 달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걸로 그쳤으면 좋겠는데 또 한국전쟁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이거저거 다 유실됐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해방돼가지고 좀 할 때 우리 뭐 해야 돼? 한번 확실하게 토지개혁 했어야 돼요. 국가에서 전 토지를 다 몰수해가지고 무상으로 임대가 아니라 무상으로 하는 그런 토지개혁이 한 차례 있었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게 없었어요, 우리가. 물론 토지개혁이 있었는데 다 실패한 제도고 그냥 어물짱 넘어가는 제도가 돼버렸죠. 기존 소유자를 인정하는 제도가 되다 보니까 기존 소유자가 실제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존 소유자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그 전부터도 우리는 토지의 개념이 없었거든. 왜? 그때는 조선시대였거든. 이래 놓다 보니까 등기부상 소유자는 진짜 소유자가 인정 안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거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계약이 있게 되면 진짜 소유자랑 가능한 한 차츰 맞춰 나가자. 그런데 이게 거민이 있잖아요, 진짜 계약서 갖고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하는 거야, 거민 신청을. 왜? 어차피 우리는 등기권리증이라는 거 그것만 갖고 있으면 뭐해? 이게 집문서라서 그것만 소지하고 있으면 내 땅이라는 생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등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은 진짜 계약서 갖고 이걸 하라 그러면은
거래 금액이 노출되다 보니까 세금에서부터 자유로워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가짜 계약서 갖고 와요. 그 얘기는 뭐냐? 여기에는 공시지가보다 금액을 어떻게? 조금 높게 쓴, 실제로는 예를 들면 3억의 거래가 이루어졌어도 공시지가는 5천이었어. 그러면 거래가 어떻게? 막 이런 식으로다가 거래 금액을 써가지고서 이게 가짜 계약서로다가 검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통용되던 거야. 그리고 저걸 다 죄의식 없이 그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 아, 누구나 하는 건데. 누구나 하는 건데 저걸 뭐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하던 걸 뭘로? 진짜 계약서 갖고 하자, 이제는. 그게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그럼 진짜 계약서 갖고서 이거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이것도요, 여러분들 어떤, 봐요. 거민제도가처럼 여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게 얼마든지 가짜 계약서 갖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속일 수만 있다면. 그죠? 그래서 둔 제도가 진짜 계약서라는 걸 입증하는, 그래, 여기는 뭐야? 공무원에게 형식적 심사권이 있어. 그 얘기는 금액을 본다 못 본다. 여기엔 근데 뭐야? 공무원이 금액까지 보게 시킨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금액 보면 공무원이 그 동네 땅값 다 알아? 그럼 그 사람이 저기 하지. 차라리 공인중개사 하지.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요 실질적 심사 요거를 해서 거짓말로 하던 걸 이제 진짜로 신고하자라는 요 제도를 만족시키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준 제도가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그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 누가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값, 모든 집값 이것들을 갖다가 가격표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가격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그 얘기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아까 시장군수 물건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관청이 한다 그랬죠. 그럼 신고관청에서 그냥 넘어간다 아니면 검증한다.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검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증된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통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장은 이것을 과세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해야 한다면 틀려. 여러분들 마지막엔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야. 여러분들 위에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부 해야 한다라서 강력해.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여러분 활용해야 한다랑 할 수 있다. 어떤 게 더 강력한 거요? 아니야, 여기는 할 수 있다가 더 강력해요. 그 얘기는 뭐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갖다 거짓말로 했어. 어떻게 했다고? 그럴 적에 반드시 그거에 의해서 과세를 때린다 아니면 그거 아니고 딴 것에 의해서 과세 때릴 수도 있다. 그럴 뜻인 거예요, 이게. 그래도 더 강력한 거야, 이게. 활용해야 한다가 아니라 여긴 뭐다? 마지막에는 할 수 있다.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더 강력한 거야. 자, 여기 보십시다. 누가? 그 다음
뭐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할 수 있다. 시험 문제는 얘네들을 바꿔서 내고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를 바꿔서 내요. 돼서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는 구축 운영해야 한다죠? 근데 부동산 거래 계약 체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 할 수 있다야. 기억나시어요? 언제 했어? 조금 전에. 어디서? 전 페이지에서. 됐습니까? 예, 요런 것들이 같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 가격을 검증한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검증 결과를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신고관청은 시도지사한테 보고해요. 그리고 시도지사는 이걸 모아서 매월 어떻게 해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됐어요? 근데요, 그러면요, 이게 실질적 심사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검증했더니 뭐해? 뭐해? 이게 수상해! 뭐해? 이게 수상하면 그냥 넘어간다. 이거 하고서 그냥 넘어간다. 아니면은 뭔 조치를 또 취한다. 조치를 또 취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적혀 있는 거예요. 신고 내역 조사야. 뭐가 적혀 있어요? 신고 내역 조사. 신고관청은 신고 내역이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 등 관련 자료 제출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게 신고 내역 조사요. 일종의 감독상 명령권이요. 그래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에 대한 걸 속이거나 못 내거나 안 내잖아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때려요. 근데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 외의 거, 이걸 못 내거나 거짓말로 내거나 속이면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어떻게? 예, 그러면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시면은요, 신고 내역 조사 중에서요, 세 번째 줄, 거래 당사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계약서, 요거는요,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이야, 아니야? 예? 아니야.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은 뭘까요? 통장사본이야, 주로. 거래대금을 뭘로 왔다 갔다 해? 통장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아니면은, 이거 뭐요? 이거 신용카드. 그죠? 매출 전표. 그런 거요.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그게. 근데 주로 이제 통장, 사본. 그게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약서가 바로 거기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 외의 거야. 그래서 계약서 갖고 그랬는데 계약서를 갖다가 거짓말로 만들어서 냈어. 그러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계약서다. 그 사실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야. 수상하면 뭐 한다? 예? 신고 내역을 조사해서 요거 제대로 안 내거나 속이면 어떻게 돼? 이거 왜 것을 속이면 이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돼서요? 특히요, 이 과태료는요,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감면 대상이야. 과태료는요,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감면인데 다른 과태료랑 달리 요 과태료에 대한 건 감면 대상 아니야. 자진신고를 했다 해도 감면이다, 감면 아니다. 왜? 이미 뭐한 거야? 이미 수상해가지고 들어간 거야. 이미 그러니까 수상하기 전부터 한 거야? 아니면 지가 수상한 지 해가지고 들어간 거야? 그러기 때문에 감면 대상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다른 과태료들은 감면 대상이에요. 자, 그리고,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서 결국 거짓 신고로 판명됐던. 뭐로? 그러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또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라 아니면 정확하게 해라.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뭘 대처하고 있다? 근데 거민은 공무원이 형식적 심사, 실질적 심사. 계약이 진짜로 있었냐 없었냐만 보고 그 금액이 진짜냐 거짓말이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는 형식적 심사, 실질적 심사. 그래서 이게 실질적 심사가 되게끔 제도적으로 완비돼야 돼. 그 제도적 완비 방법이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 모든 아파트, 모든 것들의 가격 지도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에 딱 거기다가 비교를 해서 요 가격이 진짜인가 거짓인가 검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주면 세무서장은 이걸 가지고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검증한 결과가 수상해. 그러면 그냥 넘어간다. 신고 내역을 조사하고 들어간다. 그래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에 대해서 속였을 적엔 그 외의 것은 그래요. 그래서 거짓 신고로 판명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또 때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말로 해라, 제대로 해라. 이런 논리적 추구, 실질적 심사권에 대한 내용적 설명, 이런 것이 여러분들 여기 내용이야. 그 다음 해제 등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요? 해제 등 신고. 자, 얘네들은요, 특징이 뭐냐? 해야 한다로 되어 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해야 한다면 틀려. 그러니까 이거 안 했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아니다. 예? 이게 안 했다고 해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아니야.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면 뭐요? 그거 지난주에 했는데 그거 아까 안 했다고 잊어버렸군요.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며칠 내에 신고하는 거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해제 등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 아니야. 안 했어도. 왜? 해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 그거였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니다. 이거 해제 등 신고는 뭐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 하는 거요. 그 다음에 정정 신청은 뭐냐? 신고 잘못한 거 고치는 거요. 그 다음에 변경 신고는 뭐냐? 신고 후에 내용 바뀐 거 고쳐놓는 거요. 됐어요? 자, 정정 신청과 변경 신고는 여러분들 같은 사유라도 처음부터 신고를 잘못했을 때는 뭐 하는 거야? 근데 신고는 제대로 했는데 나중에 내용이 바뀌었어. 그럴 땐 뭐 하는 거요?
그래요.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자, 여러분들, 여기는요, 해제 등 신고서는 이게 서식 갖고 해요. 변경 신고도 서식 갖고 해요. 근데 정정 신청은 서식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신고는 서식이 존재해. 근데 정정 신청은 서식이 없어요. 그럼 정정 신청은 어떡하냐? 신고필증 갖고 하는 거예요. 뭐 갖고 해요? 뭐 갖고? 왜? 잘못된 걸 신고필증에다 이렇게 찍찍 지워가지고 그거 도로 갖다 내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해제 등 신고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고필증 다시 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신고필증 필요해, 이건 계약 없는 거니까 신고필증 필요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확인서를 교부해 주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여기, 자, 여러분들, 정정신청은요, 여러분들, 뭘 갖고 해? 그러면 여러분들, 신고필증을 아직 갖고 있다는 거는 등기 신청한 거야, 안 한 거야? 그죠? 등기 신청하면은, 왜? 등기 신청할 때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 그죠? 신고필증을 거래계약서에 첨부해가지고 내면 이게 등기 신청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등기 신청 안 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야. 변경신고는, 여러분, 신고필증 갖고 해? 아니면은 서식이 있어? 이건 서식 갖고 한다는 거요. 그렇다면은, 얘는 신고필증 없어도 변경신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한 이후에도 변경신고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쌍구장 표시해. 등기 신청 전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 여기는요, 봐봐, 신고필증을 갖고 있다는 건 어떻다고? 등기 신청한 거야, 안 한 거야? 그거 됐는데 여기는 신고필증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변경신고서 서식을 작성하니까 등기 신청한 뒤에도 할 수 있나라는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법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된다?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을 하기 전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저기 적혀 있는 거야. 59페이지. 59페이지. 그러면 해제 등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적혀 있죠? 그 다음, 지난주에 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절 좀 보시오.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당사자 신고에 의한다. 누가 신고한다고? 당사자가 신고한다고 했을 때 그 당사자 신고한다고 할 때 신고 어떻게 하는 거라 했어?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데 글자 한 자씩 둘이서 같이 나눠서 쓰는 거라 그랬어? 서명 날인 함께 하는 거라 그랬어? 그게 당사자 신고라는 거예요. 공동으로 신고하는 거야.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당사자 서명 날인 함께 한다 할 필요 없다. 예? 왜? 당사자의 서명 날인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혼자 신고하는 거야? 개업공인중개사랑 당사자랑 함께 신고하는 거야.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있을 시에는 당사자 서명 날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 그렇죠. 근데 해제 등 신고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적엔 당사자 서명 날인 함께 받아두어야 한다, 아니면 필요 없다? 예? 원래 법에는 그거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했다 그랬어? 삭제해버렸다 그랬죠? 예. 이유는 당사자 못 찾으니까. 그런데,
그런데 해제 등 신고서 서식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 그렇지. 그게 언니는 안 나왔는데 어떻게 알아? 자, 여러분들 해제 등 신고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요, 128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찾으셨어? 거기 그 당구장 표시 작성 방법에 2번에 당구장 표시에 뭐라고 돼 있어? 서명 날인은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 갈 적에 반드시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랬지?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틀리지? 일단은 이거 그냥 기억을 해놓자 그랬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아주 그냥 여러분들 헷갈릴까. 이게 여러분들 해제 등 신고에서 기억할 문제였어. 그 다음 이거요. 정정신청. 정정신청은요, 여러분들 뭐가 아니라 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가 존재해? 그 논리적 한계는 이런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저기 보세요. 거짓 신고하게 되면 뭐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죠. 근데 신고를 잘못하면 고칠 수 있죠. 그러면 신고를 잘못해서 고치는 건지 거짓말로 신고한 건지 알아 몰라? 그죠? 그래서 정정신청은요, 거짓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정정신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돼서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사람의 이름. 뭐요? 사람의 이름은 정정신청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 매수인이 김갑동인데 홍길동으로 잘못 써서 매수인을. 잘못 쓴 거야 명의신탁 냄새가 물씬 나. 명의신탁 지난주에 저랑 수업했죠? 그럼 명의신탁 냄새 나지 않아? 매수인 이름을 잘못 쓸 수 있겠어? 그렇다는 거야. 사람의 성명은 그래서 절대로 있잖아요, 정정신청 사유가 될 수 없어요. 됐어요? 금액을 잘못 썼대. 5억인데 2억이라고 잘못 쓴 거야. 5자를 뒤집어 썼어. 그래서 2라고 썼어. 잘못 쓴 거야, 아니면 다운계약서 냄새가 무신 나? 그 정정신청 사유를 보세요. 여러분들 1번 보시기, 거기 여러분들 59페이지 보세요. 거기 면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 있죠. 근데 거래 당사자 성명이 있어? 3번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이런 거 있죠. 근데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이 있어? 인적상? 사람의 이름은 정정신청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요. 됐어요? 그 다음 저 좀 보셔. 물건의 소재지 중에서 지번 같은 거 정정신청 사유가 될 수 없어요. 왜? 지번을 잘못 썼어. 그럼 지번이 여러분들 이런 게 잘못 쓴 것에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이거는 다른 물건 돼버려. 이거 다른 물건이 돼버려. 그래서 여러분들 그 5번 보세요.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 이런 건 있죠. 근데 거기 지번 같은 거 있어? 소재지, 지번 이런 거 있냐고. 왜? 그게 바뀌면 어떻게 된 거야? 다른 물건이거든. 내가 논현동 살거든요. 내가 논현동 산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서울 논현동 사는 줄 알아. 예, 나는 서울 논현동이야, 인천 논현동이야? 인천 논현동이야. 서울 논현동하고 인천 논현동 집값 같아? 예, 나는 그거 분양받았는데 아직도 그 가격이야. 그 가격이야. 안 올라. 서울 논현동 같아서 그거 받았어봐 내가 지금. 예, 얼마를 뛰었을 텐데. 그런 거 아니요. 그죠? 그거 고칠 수 없는 거야. 전혀 다른 물건이라는 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정신청 사유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암만 눈이 뜨고 봐요. 거래 금액 있나? 없죠? 그 다음에 계약연월일 같은 거 있나 봐봐. 예? 계약연월일 없죠? 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며칠 내야 돼? 60일이라는 건 뭘 기준으로? 계약연월일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 60일,
60일 내에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만 원이야 과태료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정신청 사유가 될 수 없다. 자, 고개 드십시오. 자, 여러분들 정정신청, 거래금액 정정신청할 수 있어 없어? 사람 이름? 그래요. 물건 소재지? 안 돼. 됐어요? 계약년월일 됐어요? 그게 여러분들 정정신청에서 기억할 거야. 됐어요? 그 다음 거기 4번 보세요. 정정신청의 4번 거기에 줄쳐놨죠. 뭐라고 적혀있어? 뭐라고 적혀있어? 건축물의 종류. 거기 시험에 옆에다 써놔. 부동산의 종류 X. 뭐 X? 왜 그거 X냐? 어이, 요게 있잖아. 재작년에 바뀌었어. 그 시험은 작년부터야. 재작년에는 시험 바뀌었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었고 작년부터 시험이야. 그 전까지는 뭐야? 부동산의 종류였어. 정정신청 사유가 그 당시에는 거래 대상 뭐의 종류? 부동산의 종류였는데 지금 뭐야? 한마디로 토지는 제외시켰어요. 뭘 제외시켰어? 그럼 토지 왜 제외시켰냐? 이유가 있어. 토지를 제외시킨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토지의 종류가 바뀌면 세금이 너무 달라진대. 골치가 아프대. 그래가지고 토지를 빼고 부동산의 종류를 뭘로의 종류로? 건축물의 종류로 바꿔놨대요. 그래서 부동산의 종류라고 시험에 나오면 맞출 거야, 틀릴 거야? 예? 맞춰야 돼요. 정정신청 사유 됐어요? 예, 부동산의 종류요, 건축물의 종류요. 아니 어디 부동산의 종류야? 건축물의 종류지. 예, 부동산의 종류하면 틀린다니까. 재작년까지는 뭐였다고? 부동산의 종류였어. 근데 지금은 건축물의 종류였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변경신고 사유는 뭐냐? 신고를 했거든. 신고를 한 다음에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거래금액이 있다는 게 특징이야. 4번 변경신고 사유엔 거래금액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죠? 정정신청에는 없어. 여긴 거래금액 있어. 됐어요? 그 다음에 5번 봐봐. 뭐가 있어? 중도금 잔금 지급일. 계약년월일은 없지만 중도금 잔금 지급일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정정신청에는 중도금 잔금 지급일이 있었어 없었어? 계약년월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다 없었어. 됐어요? 근데 여기 정정신청 달리 변경신고에는 중도금 잔금 지급일이 변경신고 사유에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4번과 5번은 절 좀 보셔. 이거 보셔. 4번과 5번은 정정신청은 할 수 없지만 변경신고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닌 내용이에요. 왜? 여러분들 4번, 5번을 주는 의미가 변경신고에서 주는 의미는 여러분들 4번, 5번과 같은 거는 신고한 다음에 내용이 바뀔 수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고?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3억에 계약을 했거든. 부동산 얼마에? 3억에 계약을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계약금만 지급을 한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5억으로 뛰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도인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야 지금. 그럼 계약금에 의한 해제해 안 해? 하려고 들겠죠. 그럼 여러분이 매수인이야. 그러면 상대방이 해제하자고 들면은 더블로 받고 그냥 해제하고 말래? 아니면은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애쓸래? 그렇게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돼 가지고 거래 금액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개업공인중개사 찾아오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고 4억에 하자. 얼마에 하자? 예. 근데 문제는 부동산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거래계약서 쓰고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다 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미 해놨거든. 근데 금액 얼마 썼어? 근데 얼마에 다시 해? 그러면 이거는 신고를 잘못했던 문제야, 신고 후에 내용이 바뀐 거야? 그래서 거래 금액은 변경 신고할 수, 그죠?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됐어요. 중도금 잔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금액과 중도금 잔금 지급일은 어디에 있어? 변경 신고 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야, 이런 게 참 사람 속상하게 만들어. 틀릴 거요, 맞출 거요? 그 다음 절 좀 보시오. 중도금 잔금 지급일만 있지 계약연월일은 없어. 왜 없어?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 한 거야? 계약일로부터. 그런데 계약하고 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거야. 근데 계약연월일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다음에 바뀔 수 있어? 신고를 이미 했는데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신고를 했는데 계약연월일이 바뀔 수는, 뭐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있잖아, 냉정하게 있잖아, 자기 가슴에다 손 얹고서 고민해 봐야 돼. 내가 세상 살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고, 뭐냐, 머리를 너무 안 쓴다는 거야. 그냥 생각만 해도 다, 계약하고 나서 그날, 예를 들면 7월 22일 날 계약했어. 그래 놓고 7월 30일 날 내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거든? 근데 7월 30일 날, 7월 22일 날 계약했던 그 계약연월일이 7월 31일 날 바뀔 수 있냐는 거야. 계약연월일은 바뀔 수가? 논리적으로 바뀔 수 없어가지고 계약연월일이 안 들었거든? 근데 모의고사 낼 적엔 계약연월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이라고 내. 내는 사람이 나가는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더 정신없는 사람들은 틀리는 사람들이야. 이게 틀릴 문제예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계약연월일은 뭘 기준으로 해? 이거 변경 신고하는데 어떻게 바뀌어? 그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위에 정정 신청에도 당사자 주소, 성명 이런 거 있죠. 예, 그리고 변경 신고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 거래 지분, 그죠? 거래 지분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뭐 대지권, 중도금, 대지권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1번, 2번 뭐 이런 것들이 서로들 어떻게 돼요?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겹치는 게 나올 때는 여러분들 봐봐. 거래 지분, 그 다음에 뭐 지목 이런 것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그럴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 시험에 2개가 다 있어. 다음 중 변경 신고 사항이 몇 개냐라고 찾으래. 박스 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백날 외워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이거야. 거래 지분이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어? 근데 이거야. 거래 지분 잘못해서 고침. 그렇게 적혀 있어. 그럼 뭐야? 무슨 신청? 잘못해서 고친대잖아. 근데 거래 지분의 변경 그렇게 돼 있어. 그럼 뭐야? 그럼 변경 신고 아니야. 그렇게 찾으면 되는 걸. 거래 지분은 양쪽 다 있는데, 양쪽 다 있긴. 내가 그러니까 환장해요. 변경, 그 뒷글자 갖고 찾으라는 거야. 거래 지분의 변경하면 무슨 신고? 거래 지분 잘못돼도 고쳤대. 그거 찾으면 될걸. 거래 지분에만. 내가 그러니까 환장해. 틀릴 거예요. 기출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쓸데없이 이것저것 다 외우라는 거야? 아니면은 좀 생각하고 답을 내라는 거예요? 틀릴 거예요? 안 틀릴 거예요? 틀리지 말아야겠죠? 그 다음에 6번과 7번 보세요. 자, 변경신고에 여러분들 6번, 7번은 뭐냐? 매수인이 여러 명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이 여러 개 있을 적에 일부가 제외되는 것은 변경신고할 수 있으나, 그죠? 그러나 추가 교체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뭐가 제외돼? 추가 교체는 제외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여기 보셔.
매수인이 A, B, C, D, E 5명이 공동 매수였어. 몇 명이? 5명이 공동 매수였는데 E가 난 빠질래. 변경신고 한다 못한다? 빠지는 건 변경신고가 돼. 근데 E가 빠지면서 F가 대신 들어온대. 이게 뭐야? 교체. 교체는 변경신고 한다 못한다? 왜 못하죠? 다른 사람이야. F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별도로 해야 돼. F가 부동산 거래, 자기 지분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게 논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다시요. 자, A, B, C, D, E 5명이었는데 거기에 F가 새로 들어온대. 새로 들어온다. 그건 뭐요? 추가. 그래서 추가 교체는 변경신고 사유가 빠져나가는 건 변경신고할 수. 그건 물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7번지, 28번지, 29번지였는데 얘 하나 빼. 변경신고 한다 못한다? 해. 가능해요. 그런데 요거 빼는 대신에 30번지 대신 넣는데 안 돼. 왜? 30번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뭐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다시 하란 뜻이에요. 됐어요? 추가 교체는 제외야. 그게 여러분들 그 6번, 7번 얘기야.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단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 하나 한다. 7번 부동산이 다수일 때 그죠? 일부 부동산의 변경 단 일부가 어떤 경우? 제외되는 경우에 하나 한다. 됐어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 여기서 2문제 나와요. 거의 지금 한 대서만.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쉬어야 돼. 쉬지 않으면 뭐가 돼? 예, 쉬지 않으면 바보가 돼요. 쉬겠습니다. 쉬고요. 한 20분에서 30분 우리가 정리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